안녕하세요. 푹슬라이드입니다. 이희성 작가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그 중에서 파트 2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파트 2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입니다. 먼저 파트 1을 간단히 보면은요, 인공지능의 역사가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고 2006년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2006년에서 2008년쯤에 토머스 프리드먼 등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후 실리콘밸리 등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1997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자기가 다시 공부한다면 인공지능을 공부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처졌다. 이게 파트 1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아이비리그 수재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머니해도 자본입니다. 자본은 영물과 같아서 자신이 주인으로 섬길 사람과 노예로 부릴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풍요한 자본가도 그 늪에 빠져서 그런데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사피엔스에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인상이 깊은 건데 지구를 정복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제국, 황제 이런 거죠. 종교, 돈, 이념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제국이나 황제한테는 자기 나라한테는 복종하는데 다른 나라 황제한테는 복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돈은 누구나 섬기고 복종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인류를 아주 어느 이념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제국에 관계없이 최고로 지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는 빈 라덴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좋아하고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신의 어떤 것, 그 돈도 지상의 최고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영향력이 크고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지만 돈은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둡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의 후원가가 메디치 가문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르네상스가 꽃폈듯이요. 지금은 그러면 월스트리트가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이는 거고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이는 것은 결국은 돈 때문에 모이니까 월스트리트가 세상을 바꿔놓는 중심지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켄시오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트레이더 598명을 해고로 몰았습니다. 2013년에 청년 데니엘은 켄시오 테크놀로지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목표가 인간보다 우수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켄시오가 투자회사, 그 유명한 투자회사는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에 할 일을 단지 3시간 20분 만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약 3만 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98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단지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왜? 그 2명은요. 인공지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남은 거죠. 그 2명은 인공지능이 자기를 보조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는 인공지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투자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일 중에 약 90%는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러면서 인류가 많이 발달을 했죠. 4차 산업혁명은 그 반대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90%는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그러나 인공지능차가 교통사고 발생률은
모르면 이게 교통사고가 0%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몇 년 전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차 시험 중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오류들은 결국은 개선될 거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차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금도 저는 훨씬 낮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매스컴에 보도돼서 조금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인간보다 사고율이 적은 게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명예의 대결. 2011년 지식추론 퀴즈에서 두 인간 챔피언을 누르고 압승한 인공지능 왓슨이 공부한 분량은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정보, 그 다음에 120만 편 이상의 의학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정보,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파일을 학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미국 종합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인데 왓슨은 암별로 91%에서 100%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학계에서 일어날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명의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의사 고유 업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의료사고가 0% 수준으로 떨어진다. 모두가 그리고 인공지능 주치의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34,000건대 0건. 미국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에서 약물을 처방하면서 2.25cc로 해야 될 것을 22.5cc로 처방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으나 병원 측은 두려움으로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했고 6년간 40만 건을 인공지능 약사가 처방했는데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17년 후반부터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세계 최대의 보험사 중국 핑안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A씨는 고객 수가 2억 명에 달할 정도로 큰 회사를 입사를 하게 지원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과 간단한 면접 등을 마치며 그리고 이제 며칠을 걸릴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모든 작업이 일사천리로 끝났고 최종 프로세스를 도맡아 한 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면접관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쓰는 AI 면접 시스템은 단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다는 거죠. 면접에 들어온 지원자의 관상까지도 읽고 음성도 녹음해서 말투와 어조를 분석하고요. 서류로 제출한 이력사항도 참고해가며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원자마다 각각 제각각으로 주어지니 정답을 적는 족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진짜 백이 면접이 되고요. 또 이 시스템은 기존의 산하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현직 보험 설계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원자의 영업 능력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을지도 이미 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데이터와 매칭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면접을 신속하게 통과한 A씨는 이제 입사 첫날에는 그러면 선배 직원한테 교육을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마저도 AI가 담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앞서간다는 걸 어제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리걸테크 변호사와 판사도 대체되고 있다. 미국의 에릭 루미스는 총경 사건에 쓰인 차량 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인공지능한테 선고받았으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재판하는 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20년까지 개인 회생 파산 재판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면 정관예우 같은 것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반론이 꼭 나온답니다. 즉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이 없다, 창조적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와 약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 판검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충동적 성향이 높고 편향적 관점이 심하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사례들은 법정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 3명의 석방 확률은 마지막으로 받는 3명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높고요. 유색인종에게 구형을 높게 한다는 것도 있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된다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 미국 캔사스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사 매티아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주 중국은 유치원에서, 일본 초등학교는 영어샘으로, 폴란드는 인공지능 교사를 보조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핀란드는 수학과 국어를, 노르웨이는 학생들의 놀이 상담 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에이미 인공지능 수학교사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자존심을 꺾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한 부분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자폐아동 대상 프로젝트, 예일대학교는 자폐아동 대상 프로젝트 실시 후에 사회성을 키우는데 인공지능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그럼 인공지능이 공감 같은 부분도 타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이 쓰이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들은 무엇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사자 붙은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에 보면 산업 군별, 미래에 어떻게 직업이 바뀔지 더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 21세기의 에디슨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것이 이제 제목인데요. 에리 커즈와일이 IQ 165의 천재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를 지칠 줄 모르는 천재, 또는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불렸죠. 근데 미래 예측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7년 동안 연구했을 때 단 1%만 해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게놈 프로젝트를 완벽히 해독하는데 700년이 걸린다 주장할 때 그는 앞으로 7년 안에 다 해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 해독이 된 거죠. 그것은 수학 가속의 법칙, 기하급수적 성장의 무서움이죠. 특이점을 통과할 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구독자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그것을 알려드린 진영진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연초에 제가 알기에 구독자가 몇만이 안 됐는데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 90만이더라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걸 요걸로 예시를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9년에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 있는데, 빅 E 니들리, 그 다음에 빅 E 미들리, 그 다음에 빅 C, 미들 C, 니들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E는 empathy ability라고 해서 공감 능력, C는 creative imagination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 C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니면 그레이엄 벨 같은 천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레이엄 벨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청각장애자였는데 어머니의 청각장애 극복에서 인류의 청각장애 극복으로 자기가 미션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전기장치가 부착된 최초의 보청기와 전화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발명 빅 C는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네이션은 인류의 장애 극복이라는 의대한 공감, 그러니까 엠패티 에빌리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단지 어머니의 장애 극복만 그 미션을 가진 게 아니라 인류의 장애 극복이라는 데까지 미션을 확장해서 이런 발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천재성이 있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믿을 사례와 또 리들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믿을 사례는 무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요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26세에 관절염을 앓는 80살의 노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82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 116곳을 돌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요. 그래서 노인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감자 깎는 칼, 소리나는 주전자. 이 소리나는 주전자도 이
그 처녀가 디자인했군요. 그 다음에 양손잡이용 칼과 가위, 고무 손잡이가 달린 조리용품, 바퀴 달린 가방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드 사례고요. 리드 사례는 작가가 이제 그 목조주택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목조주택은 누수 문제로 고생하고 마땅한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건축가가 나무가 물을 먹기 쉬운 지점에 철판을 붙여가고 5배 비싼 수족관용 방수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축가가 하는 말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코스트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아갈 것으로,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인간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99.997%의 미래, 2090년 인공지능이 한국인의 99.997%의 직업을 대체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에일대입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는 수십억의 인류가 빈민촌을 형성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은 이것이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급격하게 진행되고 따라서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 파트 2를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하면 그냥 이세돌의 바둑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진짜 질문,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